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제곱근과 실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 제곱근의 대소관계, 두 번째,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 세 번째,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곱근의 대소관계. 루트로 나타나져 있는 숫자들끼리 어떤 숫자가 더 크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실제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A보다 B가 더 크다면 그게 양수였을 때 루트가 씌워져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5하고 루트 13하고 비교를 하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큰 숫자가 더 커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루트 5라는 것은 제곱하면 5가 되는 숫자고 루트 13은 제곱하면 13이 되는 숫자입니다. 제곱에서 더 큰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원래가 더 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루트 13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5를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3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음수가 붙었을 때는 루트 안에 숫자가 큰 게 오히려 작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루트 A보다 루트 B가 더 크다면 A보다 B가 더 큰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를 큰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럴 때 A가 0과 1 사이의 숫자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굳이 증명하거나 복잡하게 풀려 하지 말고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숫자, 아무 숫자나 하나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그럼 우리가 A라는 숫자를 4분의 1 정도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굳이 4분의 1이냐 하면 루트를 씌웠을 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 정도 되니까 계산하기가 편해서 4분의 1로 정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분의 1은 뭐가 되겠습니까? A를 4분의 1로 잡았으니까 A분의 1은 역수되어지니까 4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각각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A제곱이라고 하면 A가 4분의 1로 잡혔으니까 제곱을 시키면은 16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A는 그대로 4분의 1이었고 A분의 1은 뭡니까? 방금 역수시켰으니까 4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루트 A라는 건 루트 4분의 1을 의미하는 거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오면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1이라는 값은 A분의 1이 4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2의 제곱을 해서 2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숫자가 가장 크냐? A분의 1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루트 A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 A, 네 번째 A고 마지막이 A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선택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복잡하게 풀릴 수도 있고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제곱수가 될 수 있는 숫자들, 그런 숫자들을 선택하는 게 루트를 해결할 때는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하면 우리가 대소관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은 결국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줌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 우리가 예전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그럼 그 안에서 만족시켜주는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일일이 세알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들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보다 X가 크고 B보다는 작다. 양쪽 다 등호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A와 B가 X 안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럴 때 이 안에 있는 자연수는 몇 개냐라고 물으면 오른쪽 B에서 왼쪽 A를 뺀 다음에 한 개 더 빼주는 개수만큼 자연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A쪽이든 아니면 B쪽이든 한쪽에만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B에서 A를 뺏는 만큼의 자연수의 개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양쪽 다 A쪽에도 B쪽에도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럼 큰 쪽 B에서 A를 뺀 다음에 작은 쪽 A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자연수의 개수 또는 정수의 개수 구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숫자가 4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는 몇 개냐라고 한다면, 그럼 4 쪽에도 밑에 등호가 없고 12도 등호가 없어서 4와 11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오른쪽 큰 쪽에서 작은 쪽 4를 뺀 다음에 한 개 더 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개가 되어지느냐? 7개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이번에는 4 쪽에 이렇게 등호가 하나 들어가고 12 쪽에 등호가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느냐? 한쪽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12에서 4를 그냥 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는, 자연수는 8개. 자, 그러면은 4 쪽에도 등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 쪽에도 등호가 들어가는 4와 12가 포함되어지는 이 안에 있는 자연수 또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한다면 12에서 4를 뺀 다음에 한 개를 더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몇 개냐? 9개가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간격이 여기서부터 4부터 12까지 간격이 짧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손으로 세알릴 수 있겠지만 이 간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일일이 하나하나 세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들을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예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트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루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 제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곱을 시켜주고 여기에도 제곱을 시켜주고 여기에도 제곱을 동시에 같이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를 없애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각 변의 제곱을 해서 3의 제곱 9, 루트 없애서 5x, 5의 제곱이니까 25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변을 5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자, 5로 나누어주니까 5분의 9부터 5까지 이 사이에 있는 x가 몇 개냐를 우리가 세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는 2, 3, 4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변에 제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16부터 해서 25까지. 그러면은 이거 양변에 2를 곱하고 1을 더해서 정리를 해주면 33부터 51까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33 등호 없습니다. 그렇죠? 51쪽에도 등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3과 51이 둘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한다면 51에서 33을 뺀 다음에 등호가 양쪽 다 안 들어가니까 한 개 더 빼주는 개수만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잘 알아놓고 반드시 시험에 나오면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다음 물음에 답하라. 자, 1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12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A개, 루트 4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B개일 때 A 플러스 B는 뭐냐, 이렇게 물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 해결할 때 루트 12의 숫자 크기가 대략 얼마쯤 되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루트 12, 그러면은 12라는 숫자에 가까운 완전 제곱수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곱수를. 그러니까 12보다 크면서 12에 가까운 제곱수, 12보다 작으면서 12에 가까운 제곱수. 예를 들면 33은 9,
그럼 루트 9라는 숫자는 3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 12보다 큰 4, 4, 16, 루트 16이라는 숫자는 4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루트 12라는 숫자는 12는 9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3과 4 사이 숫자가 될 테니까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12라는 숫자는 3점 얼마 얼마쯤 되어주는 숫자이니까 루트 12보다 작은 자연수는 1과 2와 3 이렇게 3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3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루트 40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보다 크면서 40에 가까운 제곱수, 40보다 작으면서 40에 가까운 제곱수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66이 36. 자, 루트 36은 뭐가 됩니까? 6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77이 49. 루트 49는 7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럼 루트 40이라는 숫자는 결국 6과 7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6점 얼마 얼마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40은 6점 얼마 얼마쯤 되어지는 무리수이니까 이보다 작은 자연수는 1부터 시작을 해서 6까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개가 되어지니까 B의 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6이 되어집니다. 두 개 합하면 답은 9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했었던 내용들 해설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과 동일한 문제인데 표현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학생들이 1번 같은 문제 풀 수 있는 학생들도 2번처럼 문제를 내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거나 문제 안에서 약속하거나 뭔가 약간 포장만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은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어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문제일수록 포장을 하고 정의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더라도 실체 내용만 파악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할 때라고 했는데 fx를 어떻게 약속했느냐 하면 f 안에 있는 요 x를 루트 안에 집어넣었을 때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하기로 약속한 것 뿐입니다. 그럼 그 약속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럼 뭡니까? f108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108을 루트 안으로 넣었을 때 이거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1번 했던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 제곱수 중에서 루트 100 바로 뭡니까? 10이죠. 자, 11의 제곱은 얼마냐면 121입니다. 121이라는 숫자는 11의 제곱이기 때문에 1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루트 108이라는 숫자는 결국 10과 11 사이에 있으니까 10점 얼마 얼마쯤 되어지는 숫자인 겁니다. 그럼 그 이하의 자연수는 몇 개가 되어집니까? 당연히 10개가 되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F60 나타나면 루트 60이라는 건데 루트 60이라는 거는 77이 49 그 다음 88이 64 그러면은 49는 7인 거고 64는 8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60은 7점 얼마 얼마쯤 되어지는 무리수인 겁니다. 그래서 루트 60 이하의 자연수는 몇 개냐? 7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빼기 하니까 답은 3이 정답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자꾸 틀리니까 시험 문제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뜻만 파악이 되면 굉장히 쉬운 거니까 겁먹지 말고 나오면 반드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는데 해설 내용은 문맥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약간 어색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설명했던 거 기초로 여러분들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